여러분, 노년에 재혼을 한다는 건 정말 신중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낭만적이고 설레는 새로운 시작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를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삶을 합치는 일은 생각보다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건 곧 예상치 못한 갈등과 문제를 감당해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젊었을 때는 사랑 하나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몸과 마음에 익숙해진 생활 방식, 재산 문제, 자녀들과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재혼은 단순히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면 되지라는 로맨틱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인생의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넘어서 재혼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잘못된 재혼은 단순히 후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안정과 행복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울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빚이 내 문제가 될 수 있다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서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빚 문제입니다. 재혼을 할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나는 몰랐는데 라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사람이 결혼 후에 갑자기 사실은 조금 빚이 있어 라고 말하며 청구서를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상대방이 대출, 신용카드 빚 혹은 보증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부담은 결혼과 동시에 나에게도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니까 함께 해결해야지라는 명목으로 내 돈이 상대방의 빚을 갚는 데 쓰이기 시작한다면 이 관계는 스트레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거나 배우자의 빚을 대물림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는 상대방의 빚과 경제적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잘못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유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긴다입니다. 재혼을 하면 유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갈등 요소가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상태라면 재혼 후에 배우자가 부모의 재산을 가져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불만을 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재혼 후 평범하게 살아가더라도 자녀들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유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죠. 서로 유산 배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기면 가족 간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이 나의 재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상황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유산 문제는 재혼 과정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재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돌을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돈 쓰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가장 흔히 겪는 불편함 중 하나가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 때는 내가 번 돈, 모은 돈, 지금 있는 돈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죠. 새로운 옷을 사든 여행을 가든 맛있는 음식을 먹든 누구의 간섭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보, 이번에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며 내가 하고 싶은 소비에 딴지를 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모은 돈으로 상대방의 생활비를 대는 상황이 되면 나의 소비는 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내 돈인데 왜 내가 간섭해? 라는 말이 오가며 관계의 틈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며 행복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재혼으로 인해 그 자유가 줄어든다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재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 능력을 노리고 접근할 수도 있다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꼭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을 노리고 고의로 접근할 가능성입니다. 특히 상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안정을 얻으려는 속셈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함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자는 달콤한 말로 마음을 열게 만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금전적인 요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좀 도와줘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부탁하거나 고가의 물건이나 생활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상대가 빚이나 경제적 문제를 숨긴 채 재혼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에는 두 사람의 재산과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신뢰를 깨트리고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 중이라면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재혼이 아니라면 그 관계는 오히려 내 인생의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재산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접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신만의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입니다. 노년에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되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생활하는 건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죠. 그런데 재혼을 하면요, 그 공간을 두 사람이 공유해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거실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는 여기저기 물건을 늘어놓는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매일 밤 조용히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만 상대는 드라마를 크게 틀어놓고 싶어 한다면요? 사소한 생활 방식 차이가 공간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혼자 살 때는 침실, 부엌, 거실 모두 나만의 공간이었지만 재혼 후에는 이건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라며 양보해야 할 순간이 많아집니다. 내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있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불편함은 점점 커지겠죠. 결국 노년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취미 생활이 제한될 수 있다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취미를 즐기거나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일에 몰두하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그 취미 생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나는 매주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거나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있는 상황인데 상대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라며 내 취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아니면 상대가 자신의 취미를 함께 하자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마음껏 쓰는 대신 상대와의 시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혼자 살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재혼을 하면 두 사람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내 취미와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에는 오히려 이 자유가 더 소중해지는 만큼 재혼이 이 소중한 자유를 뺏을 가능성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다입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덜 외롭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잘 맞지 않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 혼자일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에도 여전히 마음의 거리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했는데라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죠.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할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외로움은 내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재혼 후 더 큰 실망과 스트레스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덟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건강 문제에 내 삶이 휘말릴 수 있다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도전은 단연 건강관리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내 건강뿐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 문제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 도우며 살면 되지라는 낭만적인 약속으로 시작할지 몰라도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자주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간병인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매일 약을 챙겨주며 상대를 보살펴야 하는 일이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내 삶이 상대방의 건강 문제에 갇히는 느낌을 받게 되죠. 내가 원하던 자유로운 노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간병으로 지친 날들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때 상대방이 기꺼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노년의 삶에서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지만 재혼 후에는 이 문제가 둘 사이의 신뢰와 관계를 시험하는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라면 건강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의존 관계로 변질되면 그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건강을 돌보며 스스로 평화를 누리는 것인데 재혼으로 인해 이 소중한 시간을 잃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9번째 이유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다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이들은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자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미 독립해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의 재혼을 불필요한 갈등의 시작으로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새로운 배우자가 부모님의 재산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경제적인 우려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가족 사이에 불편한 사람이 끼는 건 싫다며 감정적인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줄이고 감정의 벽을 쌓게 만듭니다. 결국 자녀들과의 관계는 재혼 후 오히려 더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보던 손주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죠. 재혼으로 인해 자녀들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노년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족관계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유는 행복의 조건은 이미 내 안에 있다입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삶에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고 싶다는 마음일 겁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누군가와 함께 나눠 가짐으로써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재혼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를 만나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느끼는 기쁨은 재혼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오히려 재혼은 이런 행복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갈등의 조율,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죠. 재혼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굳이 관계에 얽매이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행복의 조건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결국 재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로맨틱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특히 65세를 넘어서면 이미 익숙해진 생활 습관과 평화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재혼은 낭만적인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져올 위험도 큽니다. 내 삶에 더 많은 복잡함과 부담이 생긴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행복일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나만의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것이 노년의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재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이야기한 10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자유와 평화가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면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결정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